제발 소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다동 종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두 경기 했는데 2점을 벌어왔습니다. 야, 위대한 2점을, 오늘은 그 전남과 아산과의 경기 두 개를. 안산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산. 네. 어쨌든 전남과 안산과의 경기, 그 두 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아마 하다 보면 열이 오를 것 같네요.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막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해야죠. 들으시는 분들 불쾌하지 않게 한번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왜? 아까 전에 화난 거는 저한테 다 풀었거든요. 밥 먹다가. 그에 앞서서 우리 팟빵하고 유튜브 댓글 한번 읽어보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팟빵부터 가겠습니다. 혼자 직권너니 나이스원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비틀즈니 1,4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전남 원정길에 잘 듣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와우. 예,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청취자지. 우리가 바라는. 예, 그 다음으로 서사계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닥터오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높게 날아올라 높게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그 다음에 빨간 토끼님 7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방게랜드님 간만에 저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수원이 정신 차려서 이불이가 더 지옥되었습니다. 저희 괴뢰는 정신 못 차리고 1679 김신진일 거예요. 노동건 김신진. 영입 실패하고 답이 없습니다. 영입 시도를 많이 했네요. 올해 승격 못하면 내년 전주원정 가야 합니다. 전북 팬들 수원 강등 되는 날 전북 머플러 메고 수원 뻐먹하는 거 웃으면서 구경하다가 충동난 거 보고 되돌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랜 대표이사가 모 스포츠 언론 영국 편집국장 만났을 때 괴랜드 잠실종합 완공되면 그냥 가서 말뚝박아 버린다고 선전 보고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랜드 대표이사가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랜드가 돈이 엄청 많은 기업 집단인데. 돈 많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땡길 수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1, 손가락 안에, 2등일 거예요. 되게 큰 기업인데 이런 데가 맘먹고 진짜 그 회장 지시로 야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좀 마이너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스포츠팀이 이런 무시를 당할 순 없다. 야 대표이사 가서 한번 뭐라도 쇼라도 해. 이러면은 이거 보통 큰일 아닐걸. 이거 엄청 크게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 괴랜드님 입장에서는 악담 같겠지만 악담이 맞는데요. 중국이 축구를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랜드도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팀 들긴 분위기나 들어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서울 이랜드는 그 창단 처음 했을 때 15년도 이때쯤에 그때 탄력 받아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때 못 가니까 조금 이 주춤하는 게 길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랜드가 우리 상대로 2승 다 가져갔나? 네, 6점 가져갔습니다. 자, 그 담례로 우리는 카즈키를 보내드렸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요, 빨리. 고맙다고. 그 생생한 이용 후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 후기 별점 넉넉하게 낭낭하게 이렇게 좀 달아주세요. 저희는 피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걸 티베깅이라는 거야? 아, 근데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했던 게 진짜 최근에 트레이드 근 몇 년간을 따져도 트레이드 하는데 우리가 보낸 선수가 전혀 아쉽지 않았던 트레이드는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만약에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갔어. 이제 카즈키가 이랜드로 갔어. 그러면은 그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거에 맞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카즈키가 이랜드를 지배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생생한 이용 후기를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요. 카즈키가 나오면은 일단 템포가 너무 죽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트레이드라고 해야 되죠. 급하게 좀 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변성환 감독이나 박경훈 단장이 그러니까 카즈키 트레이드를 그렇게 급하게 추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저는 솔직히 의문이었던 게 김도균 감독이 서울 이랜드나 수원FC에서 추구했던 축구 보면은 그렇게 템포 낮은 축구가 아닌데 왜 우리 수원FC하고 경기했을 때 보면 템포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옷 다 벗고 뛰어나가는 용사 같은 전사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왜 거기에다가 갑옷 벗고 뛰쳐나가는 기동력을 중시하는 축구에다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희 경남 원정 때
카즈키가 왜 트레이드 됐는지가 딱 나왔는데 솔직히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가 있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중앙에 커맨더를 하나 두고 싶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앞에서는 빨랑 가지만 뒤에서는 예. 잘 뿌려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모든 10명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위험하니까 미드필더 중에서 한 명 정도는 템포를 조율을 해주거나 아니면 커맨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면은 어쩌면 카즈키가 맞는 선수일 수도 있긴 있죠. 근데 그 커맨더의 그 연산 처리 속도가 뭐 하다못해 쿼드 코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니 연산 처리까지도 안 가도 지금은 싱글 코어를 갖다가 거기에 딱 갖다 꽂아 놓으니까 이게 연산 처리 속도가 늦어가지고 안 돼. 연산 처리보다도 발열이 너무 심해요. 그 카즈키가 너무 축구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너무 레트로 축구예요. 예, 레트로 축구인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진짜 그 말씀드렸던 앞에는 다 튀어나가고 카즈키가 뒤에서 잘 뿌리고 그런 축구가 완성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피터가 이득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아무튼 되겠네요. 우리 네. 변성환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 변성환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에는 카즈키보다는 확실히 피터가 훨씬 더 맞는 선수. 네. 그리고 이제 김도윤 감독이 생각할 때는 피터보다는 카즈키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트레이드가 네. 성사가 됐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쯤 하고 이제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1등, 오늘도 2등 이렇게 달려 있었고요. 예, 변성환 감독님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겼고, 김현보다는 물리치가 더 공격수인 것 같은데 라고 남겨주셨네요.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솔직히 물리치가 공격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느끼는 게 이게 축구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그냥 생명체 1. 네, 진짜 좀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두 경기가 특히 심했는데 다음으로 읽을게요. 우리 수원이 달라졌어요라고 남겨주셨고요. 그 종마님 마이크 좀 남겨주셨네요. 어쩌라고? 좀! 어쩌라고? 이거 형이 남긴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경기 다 비겨버렸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적 시장 전에 다 준비되었고, 이적 시장 열리면 오피셜 나고 다 그랬어야 하는데, 지금 행보는 숱한 루머에 비해 별거 없긴 하네요. 큰 영입이 돈이 준비됐느니 하더만 결국 밀리치 위약금 두려워서 못 정리하는 모양새인데, 새 외국인도 늦다 보고, 실질적인 스쿼드 정리나 영입이 생각보다 느리네요. 아무래도 올해는 좀 내려놔야겠어요. 개런트, 영기훈 함께 날려먹은 게 크긴 크죠. 그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라고 길게 남겨주셨네요. 뭐, 요 이야기, 요 글에 대한 답은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녹음하면서 전남과 안산 그 하는 이야기 내내 계속 나올 이야기들이니까, 네. 예,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죠. 네. 그리고 같은 분이 또 6일 전에 댓글 남겨주신 걸 지금 읽는데요. 밀리치 감독님이 순위 인터뷰에서 쓰려는 뉘앙스로 인터뷰하시기도 했고, 퉁가라 아웃설이 많고, 그러면 밀리치 안 보내도 외국인 빈자리가 두 자리라 굳이 안 나가도 안 팔리는 밀리치 내보내기는 돈 쓰는 것보다 빈자리 외국인 2명 영입하는데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남겼는데, 어제는 이 밀리치 정리하는 데서 좀 염려를 많이 하셨군요. 이 두 경기 사이에 신경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꼴 보기 싫은 거지 뭘. 그러니까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성남자 이기고 월컴 투 더 쇼 틀어주는데 노래 가사가 우리 팀 상황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밀리치 골만 넣으면 됨. 자꾸 수비시키면 마팅이 가는데 2부에서는 수비 달고 움직이면서 슛 잘하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오늘 유튜브와 팟빵에 대한 댓글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전반적인 우리 방송의 큰 틀로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니까, 할 말이 많네요. 예,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남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평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원 삼성 팬들이 전남까지 광양까지 내려가서 그 직관을 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요. 650몇 명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엄청난 거지. 이렇게 많이 갔는데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발 라인업이 좀 특이했잖아요. 황인택하고 장석환이 선발로 나왔죠. 여기서 좀 변경점이 생기는데, 황인택은 그 전에 성남전에 경기 한 5분 10분 남기고 들어갔을 때 변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좀 잘 커버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선발 라인업에 투입시켰는데, 황인택의 플레이를 보니까 네이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에 대전 원정 가가지고 이규석의 플레이가 많이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규석의 플레이가 생각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네.
경기 전반전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즌 대전 원정에서의 모습하고 똑같았잖아. 맞아요. 전부 다 자리 못 잡고 전부 다 헤매고 그중에 제일 어린 선수로 첫 경기 뛰는 소화하는 선수가 정신줄을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김병수 감독은 그거를 교체해주지 않고 전반까지는 어떻게 버텨보자.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변성환 감독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있었던 포항과의 FA컵에서 바뀐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게 전남전에서는 좀 도구로 작용했던 것 같아. 약간 황인택도 헤매는 모습 정말 많이 보여줘서 근데 뭐 딴 데 막 빙빙 돌다가 이제 수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대로 뛰는 경기에 나왔다 보니까는 뭐 강하게 질책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변성환 감독 입장에서도 전반까지는 어떻게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다가 결국엔 실점한 거잖아. 우리가 대전 원정에도 똑같이 그 마인드로 가다가 실점하고 그냥 경기 내버린 거잖아. 그쵸. 그때는 뭐 초반부터 거의 30점 해가지고 경기를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이규석을 봤을 때는 저도 그 대전 원정 직관을 갔었잖아요.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제가 정신줄 못 잡는 것도 못 잡는 거지만 이거는 교체를 해줘야 선수의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멘탈을 그냥 조사놔 버리니까. 근데 이번 전남전에서 똑같이 그게 난 오버랩이 됐다고. 저는 근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뉘앙스인 게 황인택을 보면서 가혹하다기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지금 감독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선수들한테 개개인 약간 지도가 많이 들어가는 타입의 감독이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황인택한테도 지도가 들어갔을 거고 기본적인 거를 시켰을 텐데 이 선수가 문제는 초반에는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 같다가 한번 제도로 털리니까 그냥 통짜로 내줬잖아요. 내주니까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거의 퇴장 나갈 뻔했었는데 그때부터 완전 정신 나가지고 했던 얘기 다 까먹고 그냥 자기 막 그 급한 대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지도가 안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은 어떡하지 하는 약간 그런 실망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선수들로 바꿔가면서 그나마 좀 안정을 찾은 경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강력한 압박과 속도에 그냥 뭐 사이드가 찢어지든 가운데가 찢어지든 경기 내내 끌려가는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지.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남이 4월달에 강하게 나오다가 5대1로 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강하게 나왔는데 또 5대1로 질 정도로 그 보완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안일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 제일 기분 나빴던 게 그 황인택 한번 호구 잡히니까 거기로다가 그냥 대놓고 패스 돌려가지고 계속 뚫고 있는 게 그러다가 양용모까지 부상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전반전이 너무 보는데 불쾌했어요. 약간 불쾌한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선수 한 명에 대한 책임을 좀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렇게 됐었으면은 그 수비 라인에서 이기재라든가 양현모가 좀 크게 강하게 뭔가를 좀 더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린 선수가 멘탈이 털리면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는 경기 중에는 경기 전에야 아니면 경기가 끝난 후에야 감독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경기 중에는 고참 선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참 적절히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황인택은 분명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안 되니까 장석환을 다시 센터백으로 돌리고 사이드백 했는데 그것도 원투 패스 타이밍도 못 맞춰가지고 헤매다가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황인택 입장에서는 되게 분수령인 경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좀 잘했고 그랬으면 계속 출전 기회 늘렸을 텐데 아쉽게도 좀 그걸 놓치지 않았나 싶고 황인택은 그렇다 치는데 저는 진짜 대실망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유재호하고. 아 유재호는 좀 그랬어요. 지금 프로 몇 년 차죠? 3년 차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런 이제 팀은 좀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경기 전에 감독이 유재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고 아마도
유재호가 중심이 되는 미드필더 운영을 아마 주문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전 경기를 많이 안 뛰어서 체력도 많이 킵해놓은 상태인 거고, 그 팀 일정상 지금 계속 짧은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재호가 중앙에서 어느 정도 메인 역할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말했던 수비 두 선수보다는 멘탈이 더 나간 게 유재호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재호는 지금 연차가 이제 쌓이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중간중간에 나간 모습을 몇 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만 그런 게 아니야. 아마도 유재호가 그날 멘탈이 나갔던 이유는 전남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미드필더에서 1, 2 옵션이 아니고 한 4, 5, 6번째 옵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더욱 실망스러웠던 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경기에서 보여줘서 자기가 4, 5, 6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2, 3번째로 끌어올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플레이 자체도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증명을 해버린 거죠, 결국에는. 아마도 당분간은 유재호한테 기회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가장 그냥 감독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준비 안 된 선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걔 연차 절대 작지 않아요. 유재호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박건하 감독일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선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던 선수들을 딱 2명 놓고 비교하자면, 뭐 유재호하고 김주찬만 놓고 비교하자면, 김주찬은 가면 갈수록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 포지션을 확고히 가져가고 있고, 그래도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자기는 열심히 하고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인데, 유재호는 나오면은 이거 털리겠네, 또 나오면은 중간에 또 헤매고 두리번거리는 장면 나오겠네. 지금 자기 컨트롤이 안 돼, 스스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지금 저는 김주찬하고 유재호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김주찬이 너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는 최근에는 김보경하고 유재호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보경은 자기가 이전에 갔던 커리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쌓아 올린 것들도 다 요즘에 플레이하는 거 보면 그게 없었던 사람처럼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전에 내가 굉장히 어떤 선수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으면은 자기 역할에 맞게끔 열심히 뛰어요. 근데 유재호는 최근 경기에서는 그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착 같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얘는 지금. 참 보면은 미드필더인데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패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활동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장점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내내 유재호 나왔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나온 줄 몰라. 묻어간다? 나온 줄 몰라.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경기 조율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면은 그 선수가 원래 그 자리에서 특출나게 안 보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게 언성 히어로? 막 그렇게. 근데 그게 얘기하죠. 이제 7승 5무 7패한 팀에서 할 소리는 아닌 거지. 뭐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플레이를 진짜 잘했던 선수가 김진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김진우는 경기 내내 티가 잘 안 나는 선수. 그 이제 리그 우승한 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7승 5무 7패 2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그런 김진우 팀에서 할 소리는 선수한테 악담을 퍼부었던 중혁이는 그런 전남전에서 많이 느꼈던 거는, 전술적으로 이미 가위바위보에서 지고 시작하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남전 때 약간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전남전이 중요한 경기 같은데 왜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뭐 경기가 많으니까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좀 선발 라인업이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뜻은 있겠지만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김현이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참 밀리치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상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경기 전남전을 갖다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악에 맞춰가지고 죽어라, 너네들 다 두드러 팰 거야, 이렇게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남이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가파른 상승세 타고 있는 팀이기도 했고, 일단은 전남의 지금 알파이자 오메가인 미드필더 조지훈, 걔 하나를 못 막았어요. 걔 하나를. 뭐 김종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조지훈 혼자를 아무도 못 막았어요.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 3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지훈 한 명을 못 막다 보니까 그냥 걔는 그 병장 축구하는 느낌으로 공 찼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요즘 우리 팀의 색깔이
상대팀 수준 맞춤 경기를 해요. 그래서 조지훈이 월등하다기보다 그냥 거기 맞춰준 것 같아요, 애들이. 병장 축구 맞는 거. 맞추면 축구를 하고 있네요. 전남전에 아마 우리 실점이 그 선수 프로 데뷔골일 거예요. 맞아요. 뭐 그랬다고 매번 그래. 네. 매번. 안산전 우리 실점이 그 선수 올해 첫 골이에요. 맞아요. 경남전 때 우리 실점이 그 선수 시즌 첫 골이었을 거예요. 이준재요. 이준재도 그렇고 이번 원정에서 원정은 0대0으로 끝나잖아요. 0대0. 0대0.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우리도 첫 골 넣었잖아요. K리그 최연속 골. 그건 이제 뭐 걔가 워낙 특출나니까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전남전에 전술적으로 뭐 상대를 가두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공에서 벌려놓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할 때 뭔가 시원하게 상대를 벗기고 나가는 장면도 주지 못했었는데 변성환 감독이 전남 축구가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남의 그 기세를 누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요즘에 좀 축구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K1에 비해서 K2는 감독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K1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수들의 레벨이 전체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놓고 보면은 그 선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술을 준비를 해와도 감독에 따른 지시가 없어도 선수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K2는 그게 조금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감독이 전술 전략을 잘 짜오고 준비를 잘 해오면 팀은 멋진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부 강등 되면서부터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가 2부 리그는 강약 조절이 없고 무조건 강이라고 강강 이것만 있다고. 그래서 전남전 같은 경우는 그쪽의 전술, 우리 전술 이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전남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 5대1로 졌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니네들 뚝까 뺄 거야 라는 식의 마음가짐으로 확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했던 것 같다는. 너무 천진난만하게 나온 그러니까 거고. 우리는 좀 너무 순진무구했었고 저쪽은 진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가지고 뚝까 빼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당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남은 기싸움에서 앉으려고 했는데 수원은 라인업에서부터 그 확인틱이나 유재호가 나오면서 초반에 그냥 확 흔들려 버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딸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기세에서 밀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인택하고 장석환 사이에서 막 그 패스 주고받는 게 정상적인 전술 플레이 아니고 상대 농락할 때 하는 플레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런 거에서 계속 당하다 보니까 기세에서 완전히 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팀이 감독도 바뀌고 선수 영입해서 분위기가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에 5대1로 이겼던 선수 구성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 전남에 대한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요즘에 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감독이 바뀌어서 선수 구성을 하는 중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전술 변화나 상대팀에 대한 그런 적절한 대응은 어느 정도 팀이 꾸려진 이후에 해도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우리가 픽스된 베스트 11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선수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 내가 무슨 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맞춰봤는데 이거 잘 됐어. 다음번 경기 때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구성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감독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여서 나는 뭐 날씨도 그렇고 경기가 많아서 체력 안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좀 계속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변성환 감독이 했던 말이 안산전 끝나고인지 전남전 끝나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안산전 끝나고 1군, 2군 명확하게 나눌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전남전하고 안산전 때까지는 그 유예 기간을 뒀다가 이제 명확하게 갈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선수 파악이 다 안 끝났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안 진 게 대단한 거네요? 아니 저는 변성환 감독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기들이 저는 점점 퀄리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전에 안 좋았을 때 5월 달에 오물을 했었을 때 경기장 내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효 슈팅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유효 슈팅도 안 나오고 공격도 안 되고 근데도 감독은 인터뷰할 때 뭐 득점과 가까운 찬스를 몇 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틀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고 앉았고 분명히 경기는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최근 경기들은 보면은 그냥 이 문어 새끼가 그냥 제대로 한두 번만 넣었으면은 경기 내용은 다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남전 후반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전은 일단 망했어요. 그냥 그 김종민이 친정사랑을 보여줘가지고 대참사는 안 났지만은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뻔한 전반전이었는데. 친정사랑보다는 예. 욕심이 과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아무리 봐도 욕심이 과했던. 그래도 칭찬 하나 하면은 김종민은 되게 간결하고 우리가 아는 축구를 했어요. 걔도 이제 연차가 좀 쌓이니까 뭔가 축구에 눈을 뜨는 것 근데 같은데. 사실 전남전은 한 골 먹고 난 다음에 와르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나름 잘 버틴 거 같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그리고 후반에 재정비 잘 해가지고 전반에 비해서 후반에는 혹시 퀄리티가 생겼고 그리고 어쨌든 동점골까지 뽑아내고 온 거는 저는 나름 성과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중심이 나는 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골을 넣은 주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주찬이도 하지만 잘하지. 그 주찬이가 그쪽에 사이드로 뛰어가서 다시 뭐 골대도 계속 맞추고 우리가 그날 경기가 막 골대 맞추는 장면도 나오고 막 계속 그랬잖아. 저는 사실 그날에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는 저는 이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 경기를 거의 풀로 뛴 상태에서 저는 그날 경기 못 나올 줄 알았는데 후반에 나왔죠. 후반에 나와가지고 그 흐트러졌던 거를 추스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종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종성하고 앞에서 띄워주는 피터가 너무 많이 띄워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좀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체를 보면은 황인택이 바로 교체됐고 이종성이 들어가고 유재호가 전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고 풀타임을 뛰었는데 이종성이 뒤에서 완전 미드필더를 장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다시 살아났긴 했는데, 그러니까 후반전에 보니까 좀 긍정적인 거는 저렇게 전반전 대참사를 냈는데 교체로다가 바로 수습을 한 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피터가 살아야지 일단은 팀이 사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피터가 살려면 피터를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가 있었어야 네. 되는 거고, 그거는 이번에 이제 영입으로 해결을 한 상태고, 이종성도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보여줄 때가 있긴 있지만, 충분히 피터 뒤에서 받쳐줄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재호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를 악물고 뛰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또 뭐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유재호는 매 경기 나오면 경기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아 유재호가 있었지. 쟤는 도대체 경기장에서 내가 본 적이 있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전진우 같은 거예요. 최근에 전진우는 플레이 때문에 욕이라도 먹죠. 그냥 2, 3년 전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진우가 오늘 나왔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는 없지. 거지. 김천상무가 있는데 당연히 의혹이 안 아니 나오지. 그 전에 정말 우리 쪽에 있을 때 막 경기에 분명 나와서 스타팅 멤버 이름이 있고 경기에 뛴 흔적이 있긴 있는데 얘가 경기장에서 내가 봤었나 안 봤었나 계속 가물가물하게끔 만드는 시절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유재호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묻혀버렸네. 좀 이 점이 그러니까 유재호는 거듭 말하지만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어떤 포인트에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종성이 뒤에서 받쳐주고 피터가 위에서 그렇게 쓸어주면은 중앙에서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도 그렇죠. 그렇고. 공간을 찾아가든가 벌려주든가 아니면은 수비수를 달고 나가주든가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본 포지션이 아니에요? 자기? 공 패스하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번 걔네가 어디였죠? 우리 마지막에 하는 안산. 안산하고 할 때 걔네가 지금 꼴등이잖아요. 근데 걔네랑 우리랑 차이가 우리는 되게 정적으로 느껴졌고 패스를 할 때도 걔네는 달리면서 패스 골결을 살리면서 패스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안산 선수들이. 오히려 패스는 걔네들이 더 몇 번 실수는 했지만 더 잘한다고 느낄 정도로. 근데 이 정적인 선수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유재호가 후반전에 저 기억나는 게
턴오버했는데 수비 가담을 되게 천천히 들어갔던 약간 그런 장면만 기억나고 좋은 장면으로 기억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남전 때 후반전에는 수원이 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골 찬스도 많이 났는데 그 밀리치 졸라 날려 먹었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결정을 못 지은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있어도 산미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돌아갔으면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남전에 많이 느꼈던 거는 빨리 피터를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는, 그리고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받쳐주고 앞에서 문어 대가리 새끼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생명체, 그냥 누구든 그냥 걔만 아니면 되는 누구든 아무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 그나마 좀 공격진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기는 했어. 그렇지만 그 전남전은 시작부터 너무 발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실망이 많았지. 마지막에 피터 그게 슛이 골이 됐으면 진짜 극적으로. 그쵸, 극장골인 거죠. 아, 그것도 있었구나. 아니, 진짜, 와, 밀리치 그 저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말도 안 되는 선방해가지고 그런 거는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욕을 할 수 없는데 밀리치는 완벽한 찬스를 주면 슛하는 포즈를 보세요. 지금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의 슛 폼인가요, 그게? 그리고 그 트래핑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난 그래서 밀리치 데리고 온 관계자가 난 제일 짜증나. 내가 그 얘기도 계속 이제 또 할 텐데, 자연스레 안산전으로 넘어가죠. 안산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내가 꼭 한번 말하고 넘어갈게요. 뮬리치를 갖다가 수원 삼성으로 데려오자라고 처음 생각했던 놈이나, 그거를 용인해준 놈이나, 그걸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누구누구도 반발하지 않았던 그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죽어서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뮬리치가 지금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우리 팀에서. 근데 그거를 좋아할 게 아니고 뮬리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넣었을 거고 우리 강등도 안 당했을 것 같아요. 뮬리치가 작년에 4골이었죠. 그리고 뮬리치는 사기당한 것도 아니에요. 사기라고 이미 공표를 자기 이마에다 써놨는데 성남에서 나는 사기꾼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를 좋다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데려온 사람은 거기에 얽혀있는 모든 수원 삼성 관계자는 평생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반성하고 사세요. 뮬리치 연봉 1억 이상이면 말도 안 된다. 진짜. 정말 내가 큰 수원 삼성 팬들에게 큰 대못을 박았구나. 부디 바라올 건데 그 죄책감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배평가 했던 얘기이긴 한데 뮬리치는 자기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인터뷰 했었잖아요. 자기한테 출전 기회가 안 와서 그게 불만이었었고 자기는 출전을 많이 하면 자기 몫을 해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전, 안산전 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 플레이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까 난 정말 너무 궁금해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자라고밖에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안산전 교체돼서 들어갈 때 너무 풀이 죽어서 들어갔어요. 그건 병신 새끼지. 지금 우리가 빨리 골을 넣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빨리빨리 안 쳐나가고 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극적인 골 찬스를 많이 놓친 걸 알았잖아요. 알고 그랬으니까 미안해서라도 아니 나는 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관상이 그래 배지가 않아. 걔는 감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팀 내 득점 1위를 빼? 감히 나한테? 저 감독 제정신 아니네? 난 딱 그 눈빛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근데 힘들어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 들어갔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안 되는 날이네. 아유 들어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안산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안산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또 밀립니다. 또 밀리는데 여기서는 좀 웃기게 밀려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는 뭐 전남전에서는 약간 좀 전술적으로 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산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선수 파악이 전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아니, 전 정말 생각이 다른 게 전남은 그쪽 선수들의 기세에 눌린 거고 안산전은 철저하게 전략에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전략을 임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전략을 세운 거고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 선수가 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지승이라든지 노경호 같은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 뛰는지 지금 평소에 안산이 뛰던 대로 뛰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경기했었을 때 안산이 최근에 한 3경기
이게 예전에 작년에 FA컵 그리고 올 시즌 경기를 놓고 보면은 안산은 똑같았어요. 전술이 엉덩이 뒤로 빼고 시작했거든. 엉덩이 뒤로 빼고 시작을 하고 역습은 한 명 내지 두 명으로만 생각하는 역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양쪽 사이드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컨셉 정말 확실히 잡고 나왔구나. 이거는 무조건 뒷공간으로 뛰는 거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었었어. 계속. 야, 안산 감독이 정말 뒤통수를 쳤네. 제대로 가위바위보 제대로 잘 냈네. 전 그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전술이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하고 전 경기 그 이랜드한테도 그랬었고요. 그 전 경기에서도 그랬었어요. 똑같이 그랬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치는 거예요. 저는 안산 경기 같은 경우에도 TV로 다 봤거든요. 그날 경기도. 카즈키도 나온다고 해서 막 보고 다 했거든요. 똑같았어요. 그냥 똑같이 저짓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거 전혀 파악 안 하고 똑같이 당했는데 실점 장면은 너무 기분 나쁘게 그냥 물러서다가 그냥 쳐먹었던 거고요. 그냥 그 장면을 그 하나로만 끝냈냐? 아니죠. 이종성이 또 옐로카드 내주는 파울 장면도 똑같은 그 장면이었고요. 그날은 뭐 뮬리치도 뮬리치지만 조윤성 호러스였어.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선수들 맨날 다 이렇게 호러불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 안산전은 난 진짜 치를 떠는 경기였어요, 진짜. 저는 안산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미있었죠. 왜냐면 터졌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날 유효 슈팅도 엄청 나왔고 양쪽 다. 그리고 그 선수들, 안산 선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은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퀄리티는 그날 조금 유난히 좀 좋았던 것 같기는 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뛰는 거를 이 선수 교체한 내역을 봐도 아예 감독이 처음부터 지정을 해준 게 17번은 너는 오늘 경기 60분이야. 더 이상은 안 뛰어. 이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분에 녹여낸 거. 안산은 뭐 어설픈 외국인 선수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그냥 국내 선수 때려 박아놓고 그냥 그러니까 수원 삼성 상대로 잠그고 나중에 그냥 뛰쳐나가자. 요거 그냥 명확하게 했을 뿐인데 우리 선수들은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패주하는지. 와, 안산골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 오른쪽에서는 이시영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타입이니까. 네. 많이 올라가는 타입이니까 그 뒷공간은 반드시 생기는 걸 노리고 있었던 거고. 이기재가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노리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뛸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제공을 해준 상태기는 해요. 분명 우리가 제공해준 상태긴 한데, 그러면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종성 내지는 그 이번에 영입했던 14번 선수가 누구죠? 피터. 아니, 홍원재. 14번. 홍원재가 중앙에서 사이드 쪽을 얼마만큼 커버를 해주냐, 공간을 얼마만큼 죽여주느냐 였는데, 그 대응이 좀 안 된 게 큰 거죠. 근데 홍원재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감독이 처음에 요청을 한 상황은 너는 홀딩이 아니고 공격 2선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 위치가 좀 낯설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에는 자기가 원래 보던 위치로 내려가가지고 좀 편하게 경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선수 상성이라는 게 있죠.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전술을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안산 감독이며 그 전술을 멋들어지게 소화해준 안산 선수들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개죽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경기 내내 제일 불만이었던 거는 우리 코너킥 공격일 때였었어요. 진짜 그건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안산이 도안이면 뭐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역습 나간다, 나 나간다라고 얘기하면은 니네도 겁먹고 선수 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단 있는 감독이었으면은 야 씨발 그렇게 빼? 오케이 우린 넣어버려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 맞장구에 맞춰준 게 좀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번 박승수가 골을 넣었을 때 네. 그러면 안산이 이거를 더 안 하겠지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도 또 하더라는 거지. 그쵸. 박승수가 골을 그 코너킥에서 어깨인지 헤던지로 넣은 그 골 생각해보면은 피터가 코너킥 찰 때 앞으로 누가 짧게 한 명만 받아서 나와주면 한 사람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툭 하면 되는 거를 갖다가 그 한 번을 못하고 그 지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필드에서 아니 딱 나 처음에 안산 애들이 그 코너킥 그 전술 쓸 때부터 이거 한 명이 나와서 받아만 짧게 받아주면 되겠네. 아마 그 경기장에 안에 있던 관중들은 다 똑같이 그랬을 거야. 다 그 얘기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안 그래. 근데 그 웃긴 게 피터가 있잖아요. 그 어시했을 때 보면은 코너킥 준비하러 가면서 자기가 차겠다고 하면서 한 명 부르더니
약간 뭐라고 떠들어요. 그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 박승수는 저기서 헤딩하라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들어간 거 보면은 이게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영리하게 생각하면은 답은 다 나오는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전술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안산은 그 전술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번 경기처럼 주구장창 사용하지 않고 몇 번씩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그렇게 다른 팀한테는 유효타를 그렇게 엄청 맡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멍청하게 대응한 거죠, 이게. 근데 코너에서 그렇게 길게 넘겨버리면 누구 보고 받으라고 그냥 그 소중한 찬스를 날려버리냐는 거예요. 몇 번을 똑같이. 아니 이기재하고 그거라도 잘하던지. 예, 김보경이 두 번이나 왼발 그 코너킥을 그렇게 날려 먹었는데 홈런 치는 줄 알았네. 아니 그것도 한 번 날렸으면 두 번은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지. 그러면 뭐 계속 그랬는데. 피터가 코너킥 칠 때 뭐 기가 막히게 휘어서 쳤나? 아니야. 그냥 박성수 머리 하나 보고 그냥 뻥 쳤어요. 찍어준 거야 그거. 그럼 나는 되게 웃겼던 게, 야, 진짜 상대도 뮬리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2m 이에 센터 포워드가 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그렇게 선수를 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와, 뮬리치를 얼마나 무시하면. 진짜, 와, 정확하게 파악을 했구나. 쟤는 정말 무시해도 되는 선수로 파악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날 경기가, 안산과의 경기가, 수원 삼성 팬들에게는 좀 악몽 같은, 뭐, 형은 또 되게 재밌었다라고 정말 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짜증나면서 형이 재밌었잖아요. 재밌었다라는 기준은 뭔가 치고받고 막 공이 쭉쭉 뻗어나가고 요러니까 재밌었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수원 삼성의 현재 포지션과 안산의 그것만 딱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놓고 그 경기 전체를 바라보면은 그거는 정말 올해 손가락 안에 드는 한두 손가락에 원투할 정도로 답답한 경기였거든요. 아유, 내 개인적으로. 5월달 경기 생각해봐요. 5월달에 팀이었었으면은 대패했을걸? 그러니까 나는 왜 그 경기가 그렇게 답답을 했냐면은 그날 저는 경기장에서 뮬리치하고 전진우가 선발로 나왔잖아요. 아, 둘 다 없어도 되겠구나, 우리 팀에. 둘 다 없어도 되는 선수겠구나. 그거를 못 박은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였고, 아, 피터 혼자 축구하는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서울 이랜드가 우리가 그 안산이 서울 이랜드를 3대0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왜 잡았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경기했으면. 그러니까 대응 못했으면 진짜 3대0 나오는 거고. 근데 아쉬운 게 진짜 코너킥도 그렇지만은 저는 안산전 보면서 안산 선수들이 뭐 퀄리티가 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짜잘한 실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반전에 그런 실수도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호흡 못 맞춰가지고 골키퍼가 공 제대로 처리 못하고 막 그랬던 장면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렸으면은 경기는 그냥 되게 허무하게 끝났을걸요? 그렇죠. 전반전에 골 취소가 됐던 그 뮬리치 네. 그 상황도 막말로 그냥 뮬리치가 간결하게 그냥 논스톱으로 톡 차 넣었으면은 골도 인정되고 깔끔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골이 인정이 됐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3대0 이상 경기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3대0 이상을 못 잡아요. 네. 아니 진짜 뮬리치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축구를 되게 하기 싫어 지금. 근데 어디 인질이 누가 잡혀갖고 소중한 사람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축구 선수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닌가. 너 이거 축구 열심히 안 하면 너 돼지고기 먹을 거야 이랬나 싶기도 하고. 나 진짜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뮬리치 왜 저렇게 하는 척만 하지? 헤딩도 하는 척, 슈팅도 하는 척. 뭐 그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골키퍼가 이렇게 볼 차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위협하는 척 하는 거. 그거 위협하는 것도 아니야. 위협하는 척이야 가서. 나는 그 전남전에도 그 프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슈팅 모션도 엉성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전진우하고 난리치다가 그 피터골 취소된 거 그 장면에서 보면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아니 프로 선수가 자기 발 아래 공이 떨어지고 앞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 있으면 바로 차지 않나요? 왜 공을 찾고 있어요 아래로 보면서? 그리고 왜 접어요? 근데 둘이 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거기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가위바위보 했어? 너가 찰래 내가 찰래? 이러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 수비수도 없었는데. 습관인 거야, 습관. 그러니까 이거와 완전히 좀 대비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충북 청주 원정 갔을 때 추가 시간 끝나기 직전에 기면은 그냥 냅다 꽂아버려가지고 그게 골이 된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때 똑같은 얘기 했을걸요. 뮬리치였으면 저거 적고 우리 그냥 그 얘기 했어. 그 얘기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저기 골키퍼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지랄을 떨고 있는데 나는 이거 얘가 시즌 6골 넣은 거는
다른 선수들 희생으로 된 거지 자기가 뭘 만들어서 엄청난 장면을 만든 적은 없었어요. 병장 축구지 뭐 딴 선수들 아니, 심지어 20골 넣었어. 어시스트도 없는 새끼야. 아 진짜 뮬리치의 존재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걔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오늘 한 2-3시간은 걔 하나만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지금 내가 지금 제일 화나 있는 대상이 결국에는 또 프런트기는 한데 지금 뮬리치를 갖다가 뭐 우리가 박경훈 단장 영입 이후에 박경훈 단장이 이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한 대로 했으면은 지금 벌써 그 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전 센터포드라든지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지금 벌써 영입이 돼서 지금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성환 감독 전임 감독이었다. 그러면 나는 변성환 감독한테 3가지 그 묘책이 담긴 주머니를 줄 거야. 위급할 때마다 하나씩 까보라고. 첫 번째 주머니에는 프런트를 믿지 말아라고 쓸 거고, 2번째 주머니에는 프런트를 믿지 말아라고 쓸 거고, 3번째 주머니에는 프런트를 믿지 말아라고 써놓을 거야. 진짜. 난 딱 그렇게 써놓을 거야. 얘 너무 진지하니까 그게 더 웃긴다. 지금 구단 입장에서는 우리의 강등 주역이 아직도 우리 팀에서 뛰고 있는데 그거를 걷어낼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한번 끌고 가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을 큰 맥락으로만 놓고 보면은 승격이라든지 우승이라든지 이거는 팬들의 판타지일 뿐인 거야. 어떻게 보면. 반지하장이네. 팬들만 갖고 있는 판타지인 거야. 네. 물론 그 영입을 지금 최근에 피터나 홍원진 같은 선수가 그래도 이제 아직은 처음이지만 뭐 확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하는 걸 기대하면 너무 좀 오바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조짐이 좀 보이잖아. 근데 진짜 근데 뮬리치는 우리가 작년에 외국인 있다고 하면은 몰아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작년에 외국인이 역대 최악으로 생각하는데 뮬리치 지금 그 문제 똑같고요. 바사니 뭐 지금 부천에서 잘한 건 제 알바는 아니고 걔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만 축구를 해요. 그리고 아코스티는 자기 몸 좋을 때만 컨디션 있을 때만 열심히 뛰고 아닐 때는 안 뛰어요. 그리고 불투에서는 자기 성질대로 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니하고 아코스티를 합쳐놓으면 뮬리치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돼요? 신기한데? 둘 다 얼굴색이 흑인. 아니 그런 상황에서 다 정리하고 났는데 왜 마지막 남은 그 플러스된 사람을 정리를 끝까지 못하는지. 뭐 돈 때문에 그러겠죠. 돈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은 이거 수원 삼성은 올해 승격 못하면은 진짜 파탄나요 이제. 그거 돈 때문에 지금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뭐 뮬리치가 뭐 위약금이 뭐 있어서 뭐 못하니 뭐 해지를 못하니 하잖아. 이때까지 수년 동안 감독 몇 명을 가르쳐 놓고서 프런트가 만약에 그 선수 하나 정리 못하고 뭐 위약금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야. 네, 뮬리치보다 나은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나?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아마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고 이 선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거지.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 지금 현재 공격수 자원이라고 해봐야 많이 없는 상태기도 하는 것도 맞긴 하잖아요. 근데 덜컥 뮬리치 걷어내고 영입 못하고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시적으로 너 우리 팀 올래? 사인할래? 이제 사인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 그럼 너 빠이빠이 잘 가. 이렇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직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체안이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있는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근데 그나마. 이제 아마도 뭐 조만간에 뭐 한 열흘 안쪽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괜찮네. 그렇게 뭐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어떻게 자꾸 말하다 보면은 내가 약간 좀 급진주의자 같은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단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구런트하고 현 게런트하고는 별 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움직이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그냥 정말 조심하세요. 지금 인질 하나 잡혀있잖아요. 밭집에. 그렇구나. 네. 아이씨, 벽에 걸려있구나. 시계 못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뮬리치를 갖다가 만약에 지금 당장 처분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나중에 후보로 쓸게라고 그냥 완전 그냥 뒤로 빼놔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다른 선수 아무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무나가
누가 아무나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와야 돼, 그럼? 막말로 위약금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녀 기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6개월 자녀 연봉 지급해버리면 돼. 네, 그렇죠. 얼마 안 돼요. 뭐 많이 되려나? 9억이라는 얘기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게 문제는 아닐 거란 얘기인 거죠. 그게 문제는 아닐 거고 아마도 얇은 공격수의 뎁스가 부담스러워서 뮬리치를 바로 정리를 못하는 건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수원 삼성이 김현을 데리고 오는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리치 김현을 안고 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 데리고 올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사이닝을 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여름 이적 시장 열리면 바로 딱 데리고 오는 그 정도의 준비는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때는 염기훈이었네 뭐네 또 이러면 또 답답하긴 한데 뭐 하여튼 그런 구단에서는 그런 준비가 좀 미리 선행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지. 뮬리치한테 만족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 네, 난 그 수준으로밖에 또 안 보여. 모르죠. 연습 경기할 때 뮬리치가 막 10곡씩 때려놓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뮬리치가 마음에 안 들어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변성환 감독만이 아닐 거예요. 이거 정말 뻥 아니고 뮬리치에 만족하는 수원 구성원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 사람은 있겠지. 처음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구성원이 아니지 않을까? 뮬리치 통역. 그 사람은 좋아하겠지. 뮬리치 통역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뮬리치 통역이 야 이거 내 인스타에 누가 댓글 다는데 번역 좀 해줘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문어 대가 막 이러고 있는 걸 어쩌면 뮬리치가 진짜 영리한 거네. 진짜 영리한 거네. 걔 지금 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팀이. 사실 이거,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6골 정도 전반기에 넣었다 하면은, 하지못해 동남아라도 가요. 근데 얘는 그것도 못 가는 거면은. 진짜 우리는 지금 현재 외국인 쿼터가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2자리가 비어있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뮬리치랑 계약 해지를 못 해가지고 외국인 선수를 못 데려온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이런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선수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선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름 전에 준비를 했던 거는 뭐 염기훈 감독이 센터 포워드가 필요해요. 10번 자리가 선수가 필요해요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선수를 서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변성환 감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변성환 감독이 얘기하는 거 그쪽보다는 차라리 이쪽 윙포워드 쪽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현장의 얘기가 있으면은 급하게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리 준비해놨던 거를 이건 어쩔 수 없어 준비해놓으니까 그냥 이 선수 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김현이 뭐 어쨌든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뮬리치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아무리 우리 양쪽 윙포가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승수를 쌓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겠으며 이미 뮬리치라는 선수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상대 수비수들이 별로 움직임의 변화를 안 가져가도 되니까는 아무리 좋은 윙포가 와도 그거를 뚫어낼 만큼의 우리가 좋은 시너지를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예상컨대 공격수 영입은 한 명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공격수 영입은 한 명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공격수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요것도 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전진우 같은 경우가 사실 나는 지금 수원 삼성 최근 축구에 있어가지고 가장 안 좋을 때가 전진우와 뮬리치가 같이 그라운드에서 뛸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건 신기해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은 중앙에서 못하고 한 명은 사이드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둘이 골 찬스도 자꾸 밀어. 재밌는 게 우유부단해 진짜. 뮬리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전진우 우리가 특히 저번에 경남 원정 갔을 때 느낌처럼 전진은 평 좋았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좀 지쳐 있을 때 혼자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쓴다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아니 웃긴 게 안산전 때 잠깐 얘기하자면은 밀리치 나가고 박승수하고 붙여놓으면 또 나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전진우가 자기가 윙으로 뛰든 그 스트라이커 롤을 부여받아서 뛰든 뮬리치만 없으면은 속도감이 그러니까 뮬리치 스스로도 알 거야. 내가 빠지고 나면은 이 공격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1분 만에 골 넣었잖아. 그걸 느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골을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매 경기 그런 모습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진우 같은 경우에도 뭐 감독의 지시니까는 같이 뛰고 뭘 하거나 하겠지만
같이 있는 동안에 자꾸 좀 막히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독하고 좀 이야기해서 자기도 살 국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산전 한번 보세요. 전진우가 그게 과연 프로 7년차가 가져가야 될 움직임이 맞냐 이거야. 실컷 사이드까지 내려가서 상대 수비수 1명 벗겨내더니 왜 상대 수비수 3명이 있는 데다가 공을 그 뻥 차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전! 도발. 혹시 모르지 또. 아까 전에 그 뚫을지. 큐랑 얘기했던 게 그거야. 내가 진짜 그걸 많이 계속 돌리면서 왜 그랬지?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생각을 해봤지. 그래서 이제 결국 감정이입을 했어. 내가 내놓은 답은 자, 내가 사이드를 뚫었어. 골대는 오른쪽에 있어. 근데 오른쪽엔 상대 선수가 수비수가 3명 있네? 왼쪽엔 없어. 근데 왼쪽으로 내가 한 번만 치면은 각이 안 나와. 오씨야, 난 골을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되더라는데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름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진슛으로. 전진우 말고. 이걸 또 바꿔. 전진좌. 이름 개명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자, 막 웃자고 한 얘기고요. 변성환 감독도 고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지금 뮬리치하고 전진호 조합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이 지금 부상 상태다 보니까 언제 다 따요? 그러니까 김현. 뭐 조금씩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몸 상태가 아직 끌어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남전 때도 그렇고 경남전 때 후반에 나왔을 때에도 움직임을 좋게 가져가기는 하는데 상대하고 거칠게 이게 딱 버티면서 하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에 보호대라고 해야 되나? 테이핑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고 무릎만이 아니고 허벅지까지도 좀 올려서 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90분을 뛰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긴 하고 아마도 이제 전남전 때 선발 출전시켜서 45분을 봤는데 바로 교체를 시켰다라는 거는 안 좋아. 아직 상대 수비수하고 좀 강하게 부딪히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럼 우리가 공격수를 바꿀 수 없다는 가정하에 뮬리치를 쓰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양쪽에서 정말 떠먹여줘도 씹어서 목구멍 안에까지 밀어 넣어줘야지 연화작용이 안 되는 애거든 얘는. 그러니까 끝까지 먹여줘야 되는 애인데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뭘지 생각해보면 차라리 얘가 어그로를 끌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잖아. 눈치가 없어서. 걔는 문제가 축구를 못하는 거 둘째치고 작년에 있던 외국인들하고 똑같긴 한데 팀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 아닌 생각밖에 없는 플레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희생적인 플레이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한호광 수비력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많이 표하긴 하지만은 차라리 한호광 원톱 세우는 게 더 나을걸요? 둘이 자리 바꿔봐. 아니 뮬리치가 센터백으로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되고 헤더를 못하는데 무슨 센터백을 해요? 왜? 10골은 먹을 수 있어. 아 먹는다고요? 10골은 먹을 수 있어. 근데 좀! 지금 방금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다 수비도 안 빨라가지고. 뮬리치는 뭐 우리 똑같은 얘기긴 한데 우리 수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내보내는 게 가장 베스트 그치. 선택이에요. 내가 그치, 오늘 하고 그치. 싶은 말이 그거예요. 결론은 근데 어. 가장 안 내보내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이긴 하고 안 나가겠다 하면은 그러려면은 누가 살아나야 되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전진우하고 최근에 손석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 손석영이 최근에는 좀 굉장히 평이해요. 근데 출전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출전 시간이 적었는데 나와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시즌 초반에 막 그 폭발적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그냥 아니었어요. 평이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되려 김주찬이가 굉장히 폭발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에너지 레벨이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손석영은 우리가 손석영한테 원하는 거는 뭐 개인기로 측면에서 선수 한두 명을 제끼고 뭐 말도 안 되는 슛을 해가지고 골을 넣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김주찬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폭발력을 보이면은 반대쪽에서 똑같은 폭발력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파이팅만 보여주면. 그래서 어제 조금 방금 손석영과 전진우의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뮬리치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안산전 보면서 저는 퉁가라에 대한 평가를 좀 높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긴 좀 해요. 높게 보는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걔가 뭐 공을 뭐 뺏길 수도 있고 뭐 드리블을 뭐 실수할 수도 있긴 한데 걔는 어떻게든 우리 공이 우리 쪽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선택을 항상 해요. 판단력은 좋아요. 예. 항상 선택이 그래도 공이 살아나가고 뻗어나가는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퉁가라를 갖다가 차라리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 또는 뭐 팔스9까지 하기에는 너무 네. 좀 복잡하게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로톱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나는 좀 활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거 좋다 진짜. 퉁가라 제로톱이 차라리 차라리. 낫지. 아니 이거는 밀리치가 있으면 제로톱도 원톱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톱이잖아요. 마이너스 톱. 네, 마이너스 톱이에요 이건 거의. 근데 퉁가라가 보면은 그 예전에 시즌 초반에 나왔을 때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격형으로 네. 서긴 했었죠. 그 중원 싸움에서 전혀 몸싸움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 나와가지고 침투형으로 그냥 플레이를 하니까 공도 다 자기 유리한 위치로 계속 운반을 하고 돌파도 되고 생각보다 이 선수 괜찮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뭐 재미없을 수도 있고 툰가라가 수원 삼성 와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경기가 전남과의 5대1 승리 경기했을 때의 그 경기인데 그때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죠. 근데 그날 퉁가라가 유독 튀었던 게 뭐냐면 그날 이제 윙포워드라고 자꾸 이렇게 좀 자리 위치 바꿔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지만 뭔가 정리 안 된 모습이긴 하지만 상대 페널티 서클 주변에서 계속 뛰어다니고 드리블 치고 들어갔다 나왔다 요 모습을 가져가면서 전남이 아예 중원에서 공을 못 잡게끔 자기가 거기서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로톱이잖아요. 아까 전에 손석영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우리 밀리치가 선발로 나오면 김주찬이 됐든 전진우가 됐든 손석영이 됐든 측면에서 누군가 폭발적으로 갖고 올라가면은 결국은 골은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중앙에서 밀리치의 움직임이 골을 받아서 넣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쵸. 측면까지 갔다가 더 긴 드리블을 친다던가 컵백을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게 패스가 잘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툰가라, 김주찬, 손석영 아니면 전진우 이 4명이 3톱 라인에 서가지고 셋이 같이 전진하거나 폭발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서도 위협적이게 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에서 드리블러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주찬하고 툰가라하고 박승수 요 3명은 드리블할 때 공이 발에 좀 붙어서 드리블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주찬이나 최근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승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서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툰가라는 그 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면 활용도가 되게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툰가라 전 소속팀이 불가리아 리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에서 어떻게 뛰었는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스탯만 놓고 보면 6골 7도움 이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스탯만 보면은 이 선수가 단순히 중미로 내려가서 중원 싸움 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그 펄스 라인처럼 쓰면은 더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 염기훈 감독 시절에 툰가라도 롤은 분명히 중미 역할처럼 해가지고 나왔는데 항상 뛰는 위치를 보면은 뮬리치나 김현 옆에서 계속 움직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홍원진은 대박 영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홍원진이 패스하는 거를 계속 눈여겨서 봤는데 좌우로 연결해주는 패스 같은 경우야 뭐 그렇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보내는 패스가 선수한테 가는 패스가 없어요. 공간으로 돌려줘요. 다 공간으로 줘버립니다. 홍원진도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전반부터 뛰는 걸 많이 봤는데 약간 혼자만 템포가 다르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변성환 감독이 시간 될 때마다 불러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전은 좀 그냥저냥 봤는데 후반전 때는 점점 좀 플레이가 살아오르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명확히 보였고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이게 몇 장면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저희 그 공중볼 왔을 때 헤딩 했을 때 우리 아무데나 막 넣어가지고 바로 뺏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히 보고 없는 데다 제대로 떨구더라고요. 그게 원래 맞는데. 네, 그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저는 뭐 형 말한 것처럼 또 기대하는 게 이제 피터에 대한 기대도 이제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현묵이 들어오고 나서 피터하고 둘이서 서면은 그것도 재밌겠구나. 그것도 그 나름대로 좀 좋은 모습 가져가겠구나. 홍원진이 뒤에서 받쳐주고 피터랑 현묵이랑 휘젓고 다니고 생각보다 강현묵이 그 활동량 많고 수비 은근히 빡세게 해가지고 괜찮은 조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종성이는 어떻게 해? 안 쓰면 되죠. 종성이 유사시에 쓰면 되죠. 유사시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재호는 어떻게 해?
재호는 네, 뭐 갈 좋은데 길 또 찾아야죠. 어디 보내면 되죠. 유재호는 전남점 이후로 아마 변성환 감독한테 찍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확실히 네. 2군 멤버, 2군 에이스. 아니면 뭐 빠르게 군대 준비를 한다던가.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고요. 빠르게 군대 준비한 라인은 아니잖아요, 유지호가? 근데 나는 또 이번에 이기재가 선발로 나왔길래 이것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 벗겨지는 거 보니까 잘 익은 바나나처럼 아주 그냥 훌러덩 벗겨져가지고 너무 안쓰러운 거야. 거기다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장점인 정확한 킥도 어디로 갔는지 진짜 홈런 치고 나 야구 선수 되는 줄 알았잖아. 킥 다 어디 갔어요? 골프 치더니 멀리 보내네 아주 그냥.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고 또 그거는 루머예요? 뭐 우리 부심 그 여자 부심 있잖아 서문탁 닮은 사람 그 사람 뭐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얘기도 해야 된다. 나 심판이 그런 심판이 어딨어? 운 거 맞아? 그 영상을 보면은 질질 짜요. 질질 짜는데. 째려본 거 아니고 그냥? 아니 내가 보기엔 질질 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기재가 다가와서 하려고 하니까는 막 회피하면서 그런데 세상에 그런 심판이 어딨어? 나는 그거 보고 와 진짜 K리그 심판 수준 참 진짜 그 중에서도 정말 최악을 찍는 심판이구나 나 이 생각이 들었어. 역대급 심판이.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은 뭐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어떤 상황인지 뭐 감정을 뭐 추스리고 뭐 그런 게 운다는 것 자체도 난 이해가 안 가고 그걸 울었을 때 옆에서 이기재가 다가와가지고 그래도 잘 해보려고 했을 때 그 몸을 뭔가 뭐 벌레 보듯이 흉측한 거 보면서 이렇게 피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나 너무 꼴 보기 싫고 역겨웠어. 자질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심판이 다 있어? 그 심판이 예전에 뭐 내가 엄청 쌍욕했던 적이 있었지 않냐? 걔 아니에요. 그 여자 아니야? 걔 아니에요. 그거도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경기 끝나자마자 빡쳐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못 보긴 했는데 사람들 얘기한 거 보니까 유력한 장면이 후반전 말미에 안산 업사이드 장면인데 그걸 되게 늦게 불었대요. 그래서 그거 가서 어필해가지고 그때 이기재가 좀 항의를 좀 했대요. 예. 그게 울 일이야? 에이. 그러니까 말을 했겠지. 에이. 뭐라 좀 심한 말. 이기재가 되게 민망했겠다. 아니 부심이면은 공보다 느리면 어쩌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이 아니야 이기재가. 말을 길게 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거 뭐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간에 뭐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분 나빴으면 선수를 불러서 경고를 그래. 주면 되고. 아니 나는 스스로 거기서 감정 주체 못하는 심판이 K리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다.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된다고 봐. 이거 나는 약간 해외 토픽감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이건 밈이다 이거. 그리고 민감이다. 뭐 그 한때 좀 떠돌았던 중국 그 영상 중에 옛날에 그 K리그 우리 팀이었던 그 선수 리에퍼 말고 저기 브라질인가 그 선수였는데 한 명 그 있잖아 좀 키 좀 작고 레오. 레오가 중국 리그로 넘어갔는데 그 상대 부심한테 뭐 악수 안 했나?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부심이 주심한테 꼬질러가지고 그 주심이 와가지고 레오한테 경고 주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그것보다도 더 쪽팔린 상황이 그날 심판이 질질 짜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그것보다 더 쪽팔린. 나는 그 심판은 자기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심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 얘기가 더 웃기던데. 사람 부심이 그렇게 우는 거 보니까 저희 국제 심판 있잖아요. 김종욱이 오심 때리고 나서 경기 중에 울면은 존나 웃기겠다고. 네, 진짜 존나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욱 보면은 그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게 멘탈 갑이요. 웃으면서 오심하잖아 걔는. 난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 심판은 뮬리치하고 같이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어. 추방.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네.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막바지에는 좀 희망찬 얘기를 한번 하죠. 박승수 얘기를 한번 할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승수가 가장 필요했을 법한 시기에 득점을 했어요. 네. 한번 이럴 때 골맛 진하게 한번 보는 뭐 좋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 득점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축하하고. 그리고 찬스 메이킹을 가장 잘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가장 어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장 어린데 뭐 한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승수를 지금 딱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장 어린 선수인데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축구를 한다. 그거. 난 이 마인드가 승수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맞아요. 쟤는 긴장을 안 하는 타입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김주찬이한테 그 마인드를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어. 요즘에 김주찬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팀의 에이스로서 온갖 어깨에 이따만한 짐 다 지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해. 플레이를 하거든. 근데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김수찬은. 하고 나는 이제 승수를 좀 선발로 좀 기용했으면 좋겠어. 저는 당분간은 계속 후반 쪼코가. 왜냐면 주찬이도 그러고 우리 그 루키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아직 파악이 안 됐을 때 폭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리하게. 근데 이게 자꾸 나오다 보면은 그게 장점이 아니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현명하게 감독이 그때그때 기용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승수가 이게 템포가 고등부 리그랑은 또 다르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맞춰가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한테 일단 희망을 줬고 지지 않게 해줬고, 그리고 세레머니 너무 귀엽게 이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슈를 또 만들어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는데도 팬이 더 점점 늘어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이끌어 가는데 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박승수가 이제 인터뷰를 길게 했어요. 네. 길게 하는 동안 선수단이 이제 이석 가서 인사하고 연석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쭉 왔거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웃자웃자 한 다음에 이렇게 선수들도 이제 경기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박승수가 그러냐고 이제 N석에도 인사를 못하고 W도 아마 인사를 못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애가 이게 짐 챙겨가지고 이제 가자 그러고 가서 이제 화장실 한번 들렸다 가야 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경기장에서 웅성웅성 되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렇게 가봤더니 박승수가 라커룸 들어갔다 나온 거야. 아. 다시 나와가지고 N석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게 W 쪽에 그술이었구나. N석 가서 인사하고 누가 이제 머플러를 던져줬나 봐요. 그러니까 머플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불현듯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N석 쪽으로 막 뛰어가더니 우통을 까더니 유니폼을 던져주고 그런 거야. 귀여운 짓 다 했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그래요. 아마 박승수가 제대로 터지면 이 선수는 우리가 오래 못 보겠죠. 길어야 2, 3년? 3, 4년? 그쵸. 벌써 이별을 준비해야 돼. 뭐 양민영이 같은 경우도 바로 지금 첼시가 오고 있으니까 첼시간데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만약 이제 그런 오퍼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선수를 지킬 수 있겠냐 이제 싶은 거죠. 그쵸. 아무튼 보내줘야지. 그런데 가서도 그냥 예전에 안영학처럼 우리 수원 유니폼을 귀중하게 생각해주고 엠블런을 귀중하게 생각해주고 기회가 되면은 선수 말년에 다시 우리 쪽으로 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최근에 영입을 한 선수들이 일부에서 데려오거나 외국 좀 유명한 리그에서 데리고 오거나 유명한 네임들이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비슷한 2부에서 다른 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비단 2부이지만 굉장히 1부에서 주름을 잡고 있던 명문 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목표를 잃어서 더 이상 방향을 타지 않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나 이제는 수원 삼성 들어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처음엔 그랬는데 한 해, 두 해 거듭될수록 조금 퇴색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이런 루키들. 아, 쟤네 보면서 또 그리고 감독님이 뭐 1부, 2부 나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또 자극받아서 이 안에서 되게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냥 뭐 박승수라는 선수 하나만 가지고도 참 그 잠깐의 움직임, 잠깐의 출전 시간이지만 몇 개의, 그러니까 뮬리치가 몇 경기를 뛰어야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 메이킹을 자기는 하고 있고, 한 경기 몇 분 안에 10분, 15분 안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기특하잖아. 그쵸. 그럼 너무 고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 삼성의 성적이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올 초에 박경훈 단장이 심도 있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뭔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를 했을 때 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딱 열리는 순간 이미 다 스탠바이 돼 있고 그거 쫙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선수안을 딱 구성해놓고 변성환 감독 입맛에 맞는 코치진 쫙 깔아놓고 난 그거 아니 말도 그렇게 했어. 심지어 그 나물의 그 밥이었어. 근데 결국에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내가 보따리 주머니 3개 주면은 프런트 믿지 마라 이 3개를 나는 딱 넣어서 줄 거라고.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면 차라리 다행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내용을. 알 근데 수가 없지. 결국에는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뭐 당장 이 녹음이 올라가고 그 다음날
뭐 또 누구 영입했다고 사인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잖아요. 결국에. 근데 달라진 게 없잖아. 우리 선수단한테 나가는 연봉 랭킹이 상당히 상위에 있더라고요. 돈을 안 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구멍이 많고 뒷주머니가 있는지 왜 이렇게 효율적이게 운영을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강등당했죠. FA 네. 풀리는 인원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친 거 아니냐고. 누가 어떤 씨발놈이 그렇게 운영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지금 다 쓰레기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강등당했죠. 와 강등 진짜. 당하는 그러니까 다 잘 이유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부 리그에 있을 때 수년 전부터 상대 1부 리그 팀에서 데려온 선수 거의 없어요. 그래. 다 2부 리그에서 아 찾아서 데리고 온 그래놓고 선수들이지. 그래놓고 그 많은 돈을 다 어쨌냐고. 진짜 어쨌냐고. 그러니까 2부에서 데려와도 유망한 애들 데려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해 어떻게 땜빵 쓰고 뭐 딴 데 보낼 뭐 이런 선수들이었지. 아니 그렇게 J2에서 출전기에 없는 선수들. 야 우리 진짜 재활용센터냐 진짜. 근데 저는 그냥 내일의 의견도 분명히 맞는 얘기일 텐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염기훈 감독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아마도 지금쯤이면 영입 기사 한 서너 개는 더 터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성환 감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팀 파악도 조금 뒤늦게 끝난 것 같고, 선수들에 대한 장단점 파악도 외부에서 볼 때랑 안에 들어서 보는 건 반드시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걸렸던 것 같고, 변성환 감독이 생각을 했었을 때 변화의 시작점이라든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게 판단이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프런트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뭐 딜레이가 되더라도 변성환 감독이 이제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테고,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상황이다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내가 그러면 내가 용의해 줄 수 있어. 용의 못 그래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걸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거쳐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 부분에였다면은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또 변성환 감독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선수 영입 시장이 아니라 프런트가 주도하는 영입 시장이 여전히 그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짙게 제발 들다 아니었으면 보니까. 좋겠다. 제발.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확실히 요거는 있어. 카즈키와의 피터와 그 트레이드, 그 다음에 홍원진의 영입, 요것만 놓고 보면 개호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프런트의 입김보다 감독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으리라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피터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인 건 확실하게 나왔고, 카즈키는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 이것도 나왔고, 전 불현듯 오늘 방송하면서 든 생각이, 아코스티가 3월달에 계약 해지해서 나갔잖아요. 네. 아직도 계약 해지 안 했으면 밀리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코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뭐 상호 합의가 이제 좀 원활하게 구단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지만, 뮬리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구실을 만들든 뭘 하든 하고, 뭐 앞서 종만이도 얘기했잖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걔를 처분 못해서 영입 못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이번 주에 한두 명 정도 해야죠. 터지지 않을까? 외국인은 이번 주에 무조건 한 명은 더 떠야 해야 돼요. 돼. 이제 왜냐면 쉰다고 해도 속이 우리가 시간이 어쨌든 다음 라운드는 쉬어가는 라운드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손발 맞춰야 되고. 7월 13일 날 경기가 있고, 그 뒤에가 이제 22일, 20일 쭉쭉 경기가 있어요, 있는데, 또. 어웨이로. 그러면은 지금 한 3주 정도 텀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입하고 준비하고 적응하고 하는 데는 아마도 이번 주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 주 정말 늦어도 초중반까지, 그때까지는 한두 명 정도는 영입이 돼서 준비를 하면은 그 수준이 맞지 않을까? 나 진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긴 하는데, 우리 선수들 중에 왜 상대 팀 중에 교체돼 갖고 나올 때 와, 쟤 무섭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에는 그런 선수가 없잖아요. 누가 뮬리치가 나와가지고 골 넣을까봐 무서워하고 그런 상대 팀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발 그렇지 않을지언정 그런 선수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대방이 조금 겁내할. 그 울산의 걔 누구야? 바이킹 닮은 애. 마티나다. 난 차라리 비주얼적으로라도. 계약 해지했어요 오늘. 아 그래요? 야구 영입하면서 마티나담이랑 했지. 마티나담 키 190 넘어요.
그래, 그 등치가 엄청나더라고. 그 계약 해지 얘기하니까 이 상한 거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 부산 로페즈가 풀렸는데 걔 완전 지금 맛이 갔잖아요. 로페즈하고는 다르죠. 마티나담은 다르지. 그러니까 계약 해지 했다고. 마티나담은 유로 뛰는데. 계약 해지 로페즈 계약 해지 했다고 상한 거 주워 먹는다고 그걸 낼름 계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걔는 하는 행실 보니까 밀리치랑 다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 약간 소름 돋았는데 나 왠지 나는 로페즈가 상한 음식이에요, 상한 음식. 나는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무섭다. 뭐냐면 얼마 전에 FA 수원은 그 FA 명단 쫙 나왔잖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FA 연장했다고 뜰까봐. 그 리뉴얼 해가지고 또 SNS에 또 빵빵빵빵 뜨는 거야 막. 근데 걔네들을 그렇게 연장해서 데리고 가서 뭐 하려는데? 왜? 아니, 몇 명은 하겠지. 두세 명 한다는 얘기니까. 두세 명은 나는 괜찮아. 5명 이상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안 돼. 나는 형모 정도는 해야 되지 싶고. 양모는 괜찮죠. 거기에 굳이 한 명 하자 이러면은 이종성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딱 요종성. 네, 이종성은 있었으면 좋겠어. 난 거기까지인데. 난 요새 종성이 좋아. 그냥 간혹가다 말아먹는 경기가 있어서 그렇지. 요즘에 이브리그에서 뛰는 거 보면은 이브리그에서는 정상급 미드필더구나. 그걸 떠나서 앞에 스트라이커가 뮬리치가 아니었으면 이종성도 평가가 좀 더 후하게 됐을 수도 있어. 어시가 한 두세 개는 그래. 늘어나야 그래. 돼. 그럴 것 같아요. 율리치가 키가 5cm만 작았어도 조금 낫지 않아? 아이, 네. 너무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니야? 걔는 키 문제가 아니야. 때는, 예, 그런 거 아니고. 멘탈 문제야. 아니 너무 키가 커서 밑에 땅에 있는 공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공을 찾아서 쭈스라나? 그렇지. 멀어가지고 아이 공이 저기 있네 이러면서. 그 프로 선수 아니네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이 전남과 안산과의 경기, 특히나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 라운드가 안양이 또 승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2경기 연속 다 비기면서 승점 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좁힐 찬스를 우리 스스로 다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안양이 뭐 여름 되면 퍼진다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실제로 퍼진다고 한들 이 점수차를 줄일 수는 없어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안양이랑 비교해? 나는 안양이랑 비교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 아니 그러니까 그 승점 차가 워낙 많이 난다 이거죠. 그치. 네, 지금 여튼 그런 상황에서 수원 삼성은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남과 안양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중위권에서 뭔가 좀 그래도 상위권에 포지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다 차버렸고 감독이 새로 들어와서 몇 경기를 안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술적으로라든지 뭐 이런저런 뭐 평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우리가 뭐 나중에 플레이오프라도 갔을 때 우리가 뭐 5위에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는 거하고 2위에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5위에서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승격을 하려면 5경기, 6경기를 연속으로 다 이겨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2위 정도라면 그래도 한번 희망이라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좀 따라갈 수 있을 때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 기회에 그 안산과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 뭐 이유가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승점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경기 지금 휴식기를 가지게 된 그 상황에서 선수 영입이라든지 또 그 영입에 의해서 선수들 발맞추고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잘 벌어놓은 이 시점에서 뭔가 좀 이렇게 빠르게 그 스텝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 리그 상위권 팀들이 전북을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전북이랑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플레이오프는. 근데 지금 뭐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애들이랑 하면은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도 들어서. 인천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천은 진짜 명문팀이라니까. 플레이오프도 한 번 안 해본 팀이라니까. 아니 플레이오프 강등 당할 뻔했는데 뭐 때문에 또 못 됐잖아요. 상주가 그냥 내려갔었나? 그리고 그러니까는 좀 상위권 팀들은 전북 응원 좀 해가지고 걔네들이 11등을 하게. 그래서 승격팀이 2팀 이상 나오게. 이렇게. 작년에 2부 리그 팀들도 수원 삼성이 다이렉트 아니고 플레이오프 가길 바랬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팀이 올라간 프로파는 팀이 올라갔겠지. 진짜 한심한 작년이었으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주역들이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다 있잖아. 네. 이거 옛날에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일제 청산 안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후대에 와갖고 두고두고 후회하잖아. 상황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작동 방식은 똑같군요.
그래, 항상 역사는 반복된단 말이지. 어쨌거나 반성하실 분들 반성하시고 변하실 분들 빨리빨리 변하세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오영규의 대체자는 밀리치였습니다. 그리고 강등이었죠. 와, 진짜 뮬리치 너무했다 정말. 너 그러게. 우리한테 왜 그러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몇몇 극소수의 선수들 때문에 지금 뭐 팬들이 정말 머리 감싸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단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구단의 운영 행태도 또 한 번 시간 잡아서 까자면은 또 까겠지만은 또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주는 수원 삼성 축구가 없는 좀 평온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팬들도 뭐 잘 마음 추스르고 뭐 우리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팬들은 더 즐겁고 지금 현재 성장하는 수원 삼성의 축구를 더 기대하고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는요. 난 일요일날 경기 너무 재밌었다니까. 맞아, 엄청 재밌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다이나믹했지. 저 인질 풀어주지 말아요. 저번 주에 종마 형이 시계를 풀고 갔는데 인질 잡혀가지고 벽에 걸려있어요. 지금. 벽시계 돼 있어 지금. 팔. 손목시계인데 벽시계 됐어. 뭐 여튼 뭐 그렇게 종마님처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거고, 좀 저같이 좀 마음 아직도 못 내려놓고 마음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뭐 쉰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수원 삼성 휴식기 동안 선수들이 좀 마음 다잡고 감독도 좀 더 심도 있게 선수들 파악해서 수원 삼성의 베스트 11이 이렇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의 발판이 되는 한 주가 좀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